세계 IT 업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MIT 최고의 공학자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은 즉각 특별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나사와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던 MIT의 천재 공학자가 한국에서 6개월간 비밀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세계 기술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문명의 시작까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MIT 공대를 졸업하고 나사와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연구를 해온 로버트 케인입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기술 분야에서 나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의 특강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저를 스카우트하려 했죠.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최신 기술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논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발 연구 논문들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술의 돌파구를 제시하는 그들의 연구 성과는 놀라웠죠.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문이 커져갔어요. AI 기술, 반도체, 5G 통신, 의료 시스템 혁신까지 모든 미래 기술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으니까요. 마치 모든 혁신의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년 걸려 이룬 혁신을 한국은 3년 만에 해내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AI 연구진을 만났어요. 그들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기술들을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린 상태였죠. 발표가 끝난 후 한국 연구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열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이 발달한 나라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는 단순한 우연이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연구실에서 고민했죠. 왜 하필 한국일까?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민족성 때문일까? 아니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 때문일까?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 현상을 연구해야겠다고요. MIT의 동료들은 제 결정을 비웃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으로 간다고요? 미쳤군요. 심지어 제 지도 교수님까지 만류하셨어요. 자네가 쌓아온 경력을 모두 날릴 수 있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그것이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라는 걸 직감했어요. 제 연구자로서의 직관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주요 연구소들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당황할 정도였죠. 한국의 연구소장들은 제게 모든 연구시설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국 전날 MIT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10년간의 연구 성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과학자로서 이런 의문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교재를 붙들고 씨름했죠. 6개월간의 연구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연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의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이곳이 세계 최고의 기술 연구소라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어쩌면 이런 화려한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제 경력을 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미션이 되었어요. 이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연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입국 신고를 마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불과 30초 만에 모든 입국 절차가 끝났죠. MIT에서 연구하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이미 여기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객차 안의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주문부터 택시 예약, 숙소 체크인까지, 심지어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첨단 기기를 다루고 계셨죠. 호텔에 도착해보니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없었어요. 대신 키오스크와 로봇 도우미가 있었죠. 제 짐을 객실까지 운반해준 로봇은 엘리베이터도 알아서 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들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대형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수를 하자 바로 진료 순서가 정해졌어요. 대기 시간에는 카페에서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었죠. 병원에서 보낸 알림으로 정확한 진료 시간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거리를 걸으며 관찰한 한국의 모습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전자 안내판은 단순히 버스 도착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가장 빠른 경로를 추천해주고, 심지어 버스 내부에 혼잡도까지 표시했죠. 이런 시스템이 서울 전역에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을 가장 크게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토록 발달된 기술 사회에서도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고 있었죠.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목격한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어르신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사용법을 알려드리더군요.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연구를 위해 만난 한국의 IT 전문가들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편의성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설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죠.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AI가 즉시 상황을 감지하고 의료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이 배제되지 않았죠. AI는 상황을 분석하고 제안할 뿐, 최종 결정은 언제나 사람이 내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에 빠져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처럼 완벽하게 구현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집단 지성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는 듯했어요. 매일 밤 호텔 방에서 그날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발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어요. 이것은 기술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더 놀라운 혁신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보여줄 기적 같은 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죠. 호텔 리셉션에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놀랍게도 7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급차 안의 시스템이었어요. 제 상태가 실시간으로 가까운 병원들에 전송되고 있었고 AI가 교통 상황까지 분석해 최적의 병원을 선택했죠. 실리콘밸리에서 개발 중이던 기술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저를 맞이했어요. 이미 제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구급차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능성 있는 질환들을 추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단을 시작했어요. 검사실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실시간 영상 진단 시스템이 제 폐 상태를 3D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AI는 수천 개의 의료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 가장 정확한 진단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의사가 직접 내렸죠. 기계와 인간의 완벽한 협업이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성 폐렴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며칠이 걸렸을 진단과 치료 계획이 단 2시간 만에 완성됐습니다. 입원실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죠. 병실 내 모든 시스템이 제 상태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됐으니까요. 병실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 상태를 24시간 체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갔죠. 하지만 이런 첨단 시스템 속에서도
간호사들의 따뜻한 돌봄은 여전했어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전하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5G 기반의 원격 협진 시스템이었어요. 제 담당인은 다른 병원의 전문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치료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마치 모든 명의가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뤄졌죠. 비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였다면 수만 달러가 들었을 치료비가 한국에서는 그 10분의 1도 되지 않았어요. 보험 처리도 모두 자동으로 이뤄졌습니다. 퇴원할 때 따로 수속 밟을 필요도 없었죠.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됐으니까요. 이틀간의 입원 생활 동안 저는 끊임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AI는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도구일 뿐 결코 인간을 대체하지 않았죠.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기계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죠. 그 말에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의료 혁신의 모습이구나. 기술은 발전하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한국은 이미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호기심을 안고 다음 연구 대상, 한국의 AI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한국의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MIT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집단 지능이라는 개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 속도에는 분명 특별한 비밀이 있을 것 같았죠. 첫 방문지는 서울 근교의 대형 AI 연구단지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구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구원의 아이디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연구소장은 제게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보여줬습니다. 자연재해 예측 시스템이었어요. 전국 각지의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재난을 예측하고 있었죠.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의 정확도였습니다. 무려 98.5%의 정확도로 재난을 예측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재난을 예측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전국의 모든 대응 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즉각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죠. 소방서, 경찰서, 병원, 지자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게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개인의 천재성을 믿지 않습니다. 집단의 지혜를 믿죠. 그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MIT에서는 늘 개인의 탁월한 능력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AI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개별 차량의 자율주행이 아닌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주변의 모든 차량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집하지 않았죠. 모든 의견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발전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연구원들은 구내식당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도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다른 부서의 연구원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집단 지능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시스템에서 태풍 발생 가능성을 감지한 겁니다. 순식간에 모든 연구원이 하나가 되어 대응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는 달랐지만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저녁이 되어 연구소를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MIT에서 우리가 연구하던 집단 지능은 이론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천재성이 아닌 모두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그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구나. 천재 한 명의 능력이 아닌 모두의 지혜가 모여 만들어낸 혁신. 그것이 바로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놀라운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증명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시설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규모와 기술력에 압도됐어요.
입구에서 방진복으로 갈아입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나라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모든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엔 전체 생산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닙니다.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모든 직원이 전체 공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마치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3번 생산 라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미세먼지 수치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봤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몇 시간의 생산 중단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고음이 울린 직후 모든 직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누구도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각자가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AI 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이미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빠르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생산 라인은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정상화됐어요. 제가 본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였다면 며칠이 걸렸을 문제를 단 15분 만에 해결한 거죠. 관리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라고 봅니다. 그의 말처럼 직원들은 이미 방금 전의 상황을 데이터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공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완벽한 팀워크, AI와 인간의 조화로운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아까의 일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공장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만의 특별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모두의 지혜가 모여 만들어낸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둘러싸고 MIT 내부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MIT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점차 의심과 조롱으로 변해갔어요. 매일 밤 화상회의에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로버트, 당신 정말 객관성을 잃은 것 같군요. MIT의 수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과는 단순히 정부 지원과 모방에 불과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신이었으니까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해서 MIT 본부로 보낼 때마다 의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들이 왜곡되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 성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보고서가 학내에 유포됐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MIT 내 일부 연구진들이 한국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술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했던 거죠. 로버트, 이제 그만둬요. 제 지도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집단 지능이라니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혁신은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어요. 다행히도 한국의 연구소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하려 해도 즉시 감지될 수 있었죠. AI 분석 시스템은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MIT의 중간 발표회가 다가왔습니다. 연구진 대부분이 제 발표를 무시하거나 비웃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로요. 발표장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알던 모든 기술 발전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혁신의 방식이 자리 잡았어요. 그들은 개인의 천재성이 아닌 집단 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재생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15분 만에 반도체 공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장면, AI와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보호된 검증 가능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감추려 했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배워야 해요. 발표가 끝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의 사례는 그들에게 큰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오자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놀랍게도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의 혁신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제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의 연구소 설립을 공식 발표했어요. 저희 연구 결과가 마치 도미노처럼 세계 학계에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구글, 애플의 최고 경영자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들도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새로운 AI 문명의 중심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MIT 내부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연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연구하자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로버트, 당신 연구의 후속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매일 이런 요청이 쏟아졌죠. 특히 한국의 집단 지능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완벽한 협업을 이뤄낼 수 있는 걸까요? 세계의 연구자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들었어요. 한국의 연구소들은 이런 관심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요. 그들의 이런 열린 태도는 세계 학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기술 보호에만 급급하던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놀라운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국의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자율주행 기술의 표준도 한국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죠. 반도체 공장의 운영 시스템도 한국식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석학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개인의 천재성을 숭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당신 덕분에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 그들도 한국의 집단 지능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오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웠죠. 저는 매일 밤 연구실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명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제 말에 이제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특별 세션이 열렸어요. 한국식 혁신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여 한국의 사례를 연구했죠. 그들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이런 변화를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이끄는 이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인류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것을요. 6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제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은 AI와 인간의 공존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나라입니다. 이제 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계가 인정한 사실이 됐으니까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놀랍게도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어요.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반도체 공장에서 목격한 15분의 기적도, 의료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도, AI 연구소의 혁신적인 성과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 이것이야말로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었어요. 전통과 혁신의 조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술을 통해 더 깊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했죠. 병원에서 만난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계는 우리를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MIT의 동료들은 이제 한국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네요. 실리콘밸리의 한 동료가 말했어요. 개인의 천재성만으로는 더 이상 큰 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집단, 지성의 힘을 배워야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미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우리의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 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마지막 관찰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첨단 기술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했죠. 제 연구실로 돌아가기 전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은 분명 인류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에서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겸손함과 끊임없는 발전의 의지.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개척한 이 길이 머지않아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걸요.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명은 기술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